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를 했습니다. 2023년 8월 1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조정을 좀 세게 받았죠. 미국에서 좀 날라온 악재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 좀 급등했던 업종이 당연히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대거 출회되는 트리거가 됐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도 우리가 좀 기회나 혹은 이제 이 흐름이 이제 추세적인지 여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체크하고 이제 분석을 해서 또 이제 우리는 위기보다는 기회의 어떤 영역 또 희망의 영역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의 큰 어떤 물줄기 추세가 이제 꺾였다기보다는요. 갑작스러운 악재 이제 어떤 뭐 차익 실현 욕구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명분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다소 좀 조정폭을 좀 보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수급 주체가 이제 또 외국인의 또 선물 대량 배도 요게 이제 기인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현물까지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준 것 같고요. 오늘 같은 날 좀 강한 종목들을 체크해 보면서 수급은 재료에 우선한다는 진리 이제 항상 강조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마감부터 해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 1.9%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3.1% 하락했습니다. 거래대금도 이제 작진 않았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15조, 코스닥은 이제 11조. 하락 종목 수가 양시장 모두 뭐 3배에서 3배 이상 이제 많았던 코스닥은 뭐 1200 종목이 하락했으니까 완전히 뭐 거의 대부분 하락했네요. 수급도 오늘 좀 컸는데요. 특히나 이제 외국인 선물이 좀 영향력이 컸다 보면 될 것 같아요. 26,000 계약을 이제 순 매도했고요. 굉장히 뭐 이 정도면 좀 역대급이 하죠. 그래서 어제 이제 17,000 계약을 순 매수했는데 완전히 오늘은 17,000 계약이 아니구나. 네. 어제 2만 계약을 순 매수했는데 오늘 26,000 계약을 순 매도했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역으로 이제 하는 흐름인데요. 극심한 이제 변동성을 야기시킨 그런 수급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걸 놓고서 우리가 이제 뭐 더 강하게 빠질 것이다. 아니면 이제 뭐 금세 이제 또 조정을 마무리할 것이다. 뭐 이제 우리 두 가지 어떤 시나리오를 두고서 이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잖아요. 사실 이걸 그냥 뭐 현상만 짚어낸다고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이 판단의 어떤 문제로 넘어가게 될 텐데, 이 미국의 이제 신용 등급이 내려간 부분의 악재 부분은 과거 이제 2011년도 크게 시장을 뒤흔든 그런 어떤 재료였죠. 이번에는 이제 그런 어떤 정도의 어떤 영향력보다는 선물로 약간 그런 어떤 그때 당시 어떤 분위기를 연출하는 그런 부분이 큰 것 같고요. 그때와 지금의 이제 다른 점은 그때는 이제 이제 미국의 그 금융위기로 인한 그 유동성 풀어서 유동성으로 끌어올린 장세 끝 마무리 지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좀 다르죠. 역시나 이제 뭐 유동성 풀었다가 이제 옥젠 마무리 국면이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유동성을 이제 옥죄기 시작하는 지점에서 발생했던 거고, 우리는 이제 긴축의 이제 마무리 지점에서 커다란 이제 메가 트렌드 물줄기라 볼 수 있는 인공지능 혁명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이제 회복되고 신고가를 내려놓고 하는 그런 지점에서 나타난 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재료잖아요. 2011년도랑. 하지만 다른 환경에서 발생되고 있고 또 다른 어떤 그 플로우 흐름에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세적인 어떤 흐름을 깨트리는 그런 악재로 볼 수는 없고요. 역시나 이제 일시적인 어떤 요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걸 이제 우리 올 초에도 은행이 파산한다는 거는 굉장한 시장에서 금융위기를 초래하는 어떤 내용이었지만, 올해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비롯해서 몇 개 은행 파산되고 뱅크런 발생했지만 증시가 엄청난 강세를 띄었다는 것은 다른 환경에서 발생된 같은 재료를 놓고서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증시에 이제 참여하는 우리 같은 이제 또 실전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판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해석을 해야 되고, 그건 이제 인사이트적인 면이지 우리가 이제 지식적인 측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나름 판단 기준과 이런 어떤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번 이슈 자체가 시장의 추세를 망가뜨리는 그런 부분보다는 일시적으로 이제 뭐 찰실한 어떤 욕구를 더 불러일으키는 그게 결국 이제 손바뀜이 되는 어떤 또 흐름을 야기시키고 또 조정의 명분을 주는 거죠. 그래서 뭐 미국 증시도 이제 가파르게 최근에 꼿꼿하게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조정의 명분을 주는 것 같고요. 사실 신용평가 기관이 뭐 강등시킨 거, 하향시킨 거 그게 명분으로서는 좀 부족하죠. 그래서 고무줄 같은 어떤 그런 이제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큰 추세적인 어떤 부분에서의 어떤 훼손 이슈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오늘 수급 구도는 뭐 선물 이렇게 파니 외국인이 이렇게 선물을 크게 팔면요, 뭐 이제 차익성 프로그램 차익성 이제 물량들이 기계적으로 이제 기관 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외국인 선물과 코스피 쪽의 기관의 수급은 이제 이렇게 좀 비슷하게 좀 흘러가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코스피 쪽 기관이 거의 7천억에 달하는 순 매도를 했죠. 코스닥도 외국인이 3,200억, 또 이제 기관이 2천억 정도 순 매도를 했고요. 증시 주변 자금은 공익예수금 56조, 최근에 좀 늘어났죠. 신용융자 잔고는 뚝 떨어졌네요. 19조 7천억, 20조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아시아권 증시도 니케이 증시가 2.3% 밀렸고요. 홍콩도 이제 2.6% 밀렸어요. 그나마 이제 한국 증시가 덜 밀렸다 볼 수도 있는데, 코스닥은 뭐 3% 밀렸으니까 뭐 굉장히 세게 밀렸죠. 대만이 1.8% 밀렸고요. 상해도 이제 0.8% 약세. 뭔가 이제 시장 느낌이 좀 조정받을 위치가 됐는데 알맞은 어떤 재료가 좀 나왔다 이런 느낌인 것 같고요. 뭐 원달러 환율 이제 시장 조정에 의해서 올라가는 어떤 패턴, 약간 리스크해지면 이제 올라가는 패턴이죠. 이런 패턴이 좀 만들어졌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4% 좀 올라가면서 조정의 어떤 명분에 좀 더해주는 그런 형태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지수 측면에서의 어떤 흐름들이 좀 이제 도드라졌고, 코스피 지수도 이제 장기평을 이제 돌파하는 흐름 뒤로 지금 음봉을 좀 보이면서 좀 조정을 보이는 패턴.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 돌파하지 못하고 직전 고점 밀린 패턴, 21선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나온 어떤 오늘 뭐 시황적인 부분들, 뭐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 요 부분 한번 체크해 볼게요. 피치가 이제 미국 3대 신용평가사죠. 미국 국가 신용등급 하향을 하면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됐고, 외국인 현선물 모두 매물 출회됐고 지수 부담이 좀 가중됐다. 외국인 프로그램 순매도에 따른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심으로 이제 급락했죠. 뭐 코스닥도 이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같은 기업이 이제 급락했고, 최근 급등했던 2차전지 반도체 쪽 중심으로 이제 크게 빠지는 패턴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막 5에서 한 10% 정도 주로 이제 이런 업종이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고요. 고평가 업종에 대한 찰실한 욕구 확대. 이제 고평가란 표현보다는 최근 급등했던 이라고 좀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평가, 이제 고평가 저평가는 이제 좀 상대적인 부분이니까, 일단 뭐 환율도 이제 아까 보셨듯이 급등했고, 어쨌든 뭐 안전자산 선호 심리 요 부분이 이제 메이저 수급의 어떤 단기 수급에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아시아권 증시도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리스크적인 부분에 의해서 좀 하락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갑자기 악재 나온 게 아니라 이제 부채 한도 관련된 거버넌스 악화, 뭐 재정 적자, 뭐 이자가 비용 증가, 이게 좀 왜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하향 조정 요인이 이런 것들이다 해서 신용 등급을 AAA에서 AA 플러스로 이제 하향을 했다는 발표를 했고요. 미국 이제 주요 지수 이제 장중에 이제 야간 선물 지수도 0.3에서 0.6% 장중에 이제 하락하면서 아시아권 증시에 좀 좋진 않은 분위기를 좀 연출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 의회 이제 예산국은 2053년까지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 비율은 GDP 대비 마이너스 10%, 부채 비율은 181%까지 급증할 것으로 이제 전망된다. 이는 향후 미국 정부 재정의 스트레스 확대를
이제 우려를 좀 높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미국 신용 등급 무디스만 이제 최고 등급을 유지하고, 이게 이제 2011년도 S&P가 이제 신용 등급 강등했었죠. 예, 그대로 이제 피치는 향후 전망에 대한 의견 변화는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지만 등급 변경은 처음이다. 그래서 이제 미래에셋증권 리포팅은 이제 현상에 대해 짚어주는 그런 내용이었고, 지금 KB증권에서 나온 리포팅은 조금 더 이제 의견을 덧붙인 내용인데요. 미국 신용등급 강등의 금융시장 영향에서 2011년과 다른 4가지 덕분에 뭐 큰 혼란에 빠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 증권사에서 이제 의견 낸 부분 한번 들여다보죠. 첫 번째, 학습 효과, 또 경기 자신감, 통화정책 여력, 그리고 이제 재정정책 기조의 차이 등이 2011년의 혼란을 피하게 해줄 전망이다. 2011년 8월 5일 S&P가 미국의 장기 국가 신용 등급을 AAA에서 AA 플러스로 낮춘 지 12년 만에 신용 등급 강등입니다. 피치는 신용 등급을 낮추면서 신용 등급 전망은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했고, 12년 전 S&P는 신용 등급을 낮추고 약 2년 뒤 요 이제 상향 조정하면서 안정적으로 이제 올렸죠. 일단 피치가 신용 등급을 강등하면서 제시한 이유는 크게 4가지다. 이 거버넌스 문제이기도 한데 정치 문제죠. 첫 번째, 의회의 이제 분열입니다. 피치는 미국 의회가 중기 재정 가이던스를 세워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화당의 감세와 민주당의 재정 지출 확장 정책이 더해지면서 정부 부채가 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는 거죠. 5월 24일에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출 때도 피치는 미국 의회의 당파성이 부채 한도 관련 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재정적자 확대입니다. 이건 뭐 계속 있었던 일이기도 한데, 내년 말 선거를 앞두고 추가 재정적자 축소는 더 기대하기가 어렵다. 세 번째는 정부 부채 증가. 재정적자 확대랑 정부 부채 증가는 수십 년간 계속 있었던 일이어가지고요. 좀 이유로 타당하진 않아 보이는데, 미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AAA 등급을 받는 국가들의 평균에 비해서 2배 이상 높다는 점을 지적. 향후에 이 비율은 더 높아질 전망이라 발생할 수 있는 충격에 미국 재정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중기 재정 과제에서 금리가 오르면서 국채 이자 부담이 늘고, 이자 부담 얘기죠. 재정적인 부분에서 좀 부담이 크다. 그리고 이제 의료비죠. 고령화로 인한 이제 의료비가 늘면서 고령층 재정 지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점.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예상치 못했다 그런 내용들은 없어요. 그래서 2011년 같이 기습적인 그런 어떤 충격 파동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최근에 올라온 부분에 대한 어떤 조정 명분을 좀 제공하는 그런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시 이제 정말 그때 당시 이제 이 옵션 쪽에서 파산자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던 것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짚는 내용인데, 저도 이제 요때 이제 겪었으니까 2011년도 이때는 이제 주요 경기가 이제 후퇴하는 국면, 유동성이 이제 계속 이제 장세를 끌어올리다가 이제 긴축 국면으로 좀 넘어가는. 근데 지금은 이제 반등 국면이거든요. 완전히 다른 국면이에요. 그래서 같은 재료가 완전히 다른 국면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후퇴하는 국면에서는 그런 어떤 악재는 이걸 더 가속화시키는 어떤 요인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반등하고 또 회복되고 나아지고 있는 국면에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조정의 흐름을 보이긴 하지만 추세를 꺾지는 못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올라온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좀 조정의 빌미 역할을 좀 해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 좀 종목들 흐름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다르게 봐야 될 그런 포인트들을 짚어보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 같은 날 이제 초전도체 관련된 신성 델타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강세를 띄었는데, 이건 좀 테마적인 어떤 부분의 흐름들이고, 우리가 이제 현대 오토에버 이런 기업들은 오늘 시장 약세도 5% 이제 추세를 지금 정배열 구도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바이오 쪽에서 유한여행 같은 기업들이
그런 모습을 띠면서 시장이 좀 안정화되니까 그냥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이노메트리 이런 이제 2차전 쪽에서 이제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추세를 꺾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이제 좀 눌리는 형태, 눌리긴 하지만 요런 날에 이제 조금 더 물이 빠질 때 보다도 이제 저가 수급이 어떤 기업들에 탄탄하게 있는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노메트리라든지 오늘 플러스 내지는 양봉 전환된 종목들을 좀 유심히 보십시오. 제가 체크드리겠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장기 매물대가 있는 그런 지점에서 플러스 또 이제 양봉으로 좀 전환된 패턴들, 또 엔시스라든지 SM코라든지 또 M플러스 이런 기업들 이제 플러스죠. 또 한국 알콜 이게 요즘 자회사 이제 상장 이슈 있는 종목들이 이제 주로 또 수급이 또 유입되는데요. 또 이제 전장 자율주행 관련해서 MC넥스 같은 기업들도 오늘 플러스. 그리고 이제 티라유텍 뭐 로봇 이제 이런 쪽이죠. 그리고 티로보틱스 같은 기업도 플러스를 내고 있고. 그래서 오늘 다른 이제 플러스 내지는 양봉 전환된 기업들, 뭐 코인테크 이런 것들도 양봉 전환돼서 이제 좋은 모습 띄고 있고, 오비고 같은 기업들, 뭐 그래도 보합 정도 마무리되는 흐름들. 또 이제 2차전 쪽에서 이제 LNF, 에코프로비엠, 뭐 에코프로 뭐 이런 기업들 이제 크게 조정받았지만 플러스는 아니지만 이제 양봉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것들. 부이언텍 같은 기업도 사실 60일선 지지력을 보이는 이런 패턴들은 매우 긍정적인 어떤 패턴이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덩치가 좀 있는 기업인데 삼성전기 같은 기업도 오늘 장기 평선을 완전히 뚫어 올렸잖아요.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런 것들. 기관 외국인들이 오늘 대량으로 팔았지만 전체 시장에서는 이렇게 수급을 올렸던 종목, 이런 종목들 좀 유심히 보는 게 필요합니다. 바이오 쪽에서 또 SK바이오팜 같은 기업이 이렇게 또 양봉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게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오늘 같은 날, 대체적으로 전체 시장이 이제 물이 빠지는 날 의미 있는 수급과 또 패턴의 가능성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좀 종목들을 좀 더 유심히 보시면서 시장이 안정화되면 무슨 종목들이 또 치고 나갈 수 있을까? 상승 강하게 나갈 수 있을까? 또 바이오 쪽에서 뭐 사이토젠 같은 기업들 이런 것들 최근에 시장 영향을 크게 안 받고 있죠. 여기 지지력 계속 보이는 모습들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우리가 남다르게 봐야 될 그런 패턴의 종목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장 안정화 시 어떤 종목이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를 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매우 중요한 어떤 날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같은 날은 좀 면밀히 시장에 대한 복귀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총 상위주로 한번 볼게요. 오늘 뭐 삼성전자 1.6%, 뭐 다름없이 다 조정받았어요. 뭐 SK하이닉스 최근에 좀 강했는데 4.4%, 또 포스코홀딩스가 최근에 이제 뚜렷하게 이제 요 직전 고점대를 돌파 못하고 이제 눌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급락한다 이런 얘기보다는 직전 고점 돌파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옆으로 이제 돌리는 패턴 내지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는가. 포스코 퓨처엠도 그런 모습들을 좀 띄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시총 상위주들은 뭐 20인거까지 좀 다 약세 흐름을 좀 보였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조정 흐름이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도 이제 6% 또 7% 크게 빠졌네요. 그래서 오늘 셀트론 제약, 셀트론 헬스케어도 뭐 2에서 4% 정도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뭐 반도체 쪽도 ISC 이런 것들 뭐 12% 빠졌어요. 그래서 반도체 2차 전지가 제일 많이 빠지고 루닉같이 또 이제 바이오 쪽에서 급등했던 이런 것들은 최근에 좀 고점의 패턴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좀 필요한 그런 구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 많이 올라간 것들이 좀 빠지잖아요. 이게 차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제 오늘 시장의 흐름들은 전체적으로 좀 조정 성격이었는데 아까 이제 플러스 내지는 양봉으로 돌려세운 또 이제 중요 이평선에서 밑꼬리 지지선을 좀 보이는 그런 종목들은 조금 더 시장 안정 시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는 종목 후보군으로 좀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제가 볼 땐 투자에 많은 도움이 아마 되실 거라 봅니다. 오늘 같은 날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수급은 어느 쪽에 있었을까 한번 볼까요? 오늘 뭐 아몰퍼시피 이런 것들은 큰 의미를 지니기는 어려운데 삼성전기는 제가 볼 때는 오늘 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SK바이오팜 또 효성 첨단소재 이런 기업들 이제 코스닥은 오늘 뭐 개별 성격의 종목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뭐 솔브레인 같은 것 좀 의미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 DNF 뭐 반도체 쪽에 이제 기업들이 일부 또 이제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이 좀 보이는 것 같고 다 이제 오늘은 뭐 좀 개별 성격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은 완전 메이저들이 좀 이제 안전 선호 그런 어떤 패턴으로 좀 움직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뭐 시장 약세 조정에도 불구하고 강한 종목들을 체크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고 또 이제 그런 수급이 받쳐준다는 건 이런 날 어떤 재료 내지는 어떤 실적이라든지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우리가 모르는 또 어떤 뭐 재료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신성 델타테크처럼 왜 매집할까? 라고 이제 생각했지만 초전도체라고 이제 생각은 못 했었죠.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오늘 시장 흐름은 약세 조정 그리고 이제 미국 신용 등급 강등 부분은 2011년에 그 폭락을 시켰던 그런 패턴과는 환경이 다르다. 그래서 너무 크게 우려하고 시장이 완전 꺾이고 추세가 바뀐다는 그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뭐 시장 좀 분위기 험악하고 좀 좋지는 않았는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시장 분위기는 상승의 큰 물줄기를 가지고서 또 대세 그 메가 트렌드가 이제 인공지능과 함께 시장은 바이아우로 좋은 모습으로 다시 또 돌아서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 정도 마무리 짓고 심박사 또 좋은 내용으로 분석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저의 이제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이제 이렇게 집대성해서 20시간짜리의 강의로 이제 만들었는데요. 팬 플랫폼 회사 이제 팬딩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팬딩 사이트에 강의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작년 가을부터 이제 들어주셨고 또 이제 많은 또 후기 남겨주셨는데요. 최근에도 한 이제 수강자분께서 이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심박사님의 강의를 일주일 동안 푹 빠져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주식 경험이 오래되었지만 감으로 했던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이제 주식 인생의 첫 번째 스승님을 모시게 되었으니 평생 가르침을 배우며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굉장히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안개가 많이 거친 것 같아.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이쪽 방향으로 가면 맞는 걸까? 이쪽 터널로 들어가면 분명히 출구가 있는 걸까? 이쪽 구름을 안개 구름을 헤치고 나가면 빛나는 어떤 세상이 있을 것인가? 라는 어떤 그런 것들. 제 차트 심리 이론은 사실 이제 어떤 원리적인 부분인 거죠. 우리가 어떤 뭐 종목이나 업종이나 산업이나 시장을 분석하는 거를 사실 뭐 뛰어넘어서 원리적인 작동 원리죠. 그 작동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사실 굉장한 어떤 뭐랄까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멀리서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 뭐 투시경, 암경, 모든 걸 100%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시장이나 어떤 또 이제 어떤 수급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원리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서 보다 더 대중과는 다른 어떤 그리고 메이저의 어떤 그 행동들 그리고 메이저의 어떤 패턴들이 어떤 방향으로 바닥을 형성하는지 아니면 고점에서 물량을 대중들한테 팔려고 올리는 건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올라가는 게 좋고 떨어지는 게 나쁘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대중적인 어떤 투자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어떤 내용들, 어떤 이면들, 어떤 원리들, 작동 원리 등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이제 전달됐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평생 해야죠. 투자라는 건 평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냈다고, 어떤 특정 시점에 수익을 많이 냈다고 그게 끝이 아니죠. 그게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는지를 깨닫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단발성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닌 정말 평생을 두고서 투자라는 어떤 행위를 우리의 인생과 같이 맞춰나가면서, 보조를 맞춰나가면서 해나가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같이 가기 위해서는 분명 시장을 움직이는 어떤 원리를 이해하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그 원리를 바탕으로 시장을, 주식을 바라보면서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강의 한 번으로 신박사님의 모든 기법을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향후 10번 정도 정독을 할 예정입니다. 신박사님만 알고 있었을 비기를 회원들에게 널리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익인간의 정신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신박사님의 강의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고 힘이 되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차트 심리 이론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향후에 이제 조금 더 고난이도의 어떤 조금 깊숙이 더 들어가가지고 그런 어떤 내용들도 향후에 좀 선보일 수 있는 시기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큰 수익을 거두는 것은 강세장인데요. 강세장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충분히 그 내공을 쌓아서 행동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론적 탄탄함, 기준적 탄탄함, 그리고 시장의 어떤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그 단단함,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확신을 가지면서 좀 강한 또 이제 투자의 어떤 베팅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계좌를 또 레벨업 할 수 있고, 어떤 종목은 또 단기로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은 또 장기로 해야 되고 하는 구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차트 심리 이론을 통해서 철학적 기준을 탄탄하게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나루님께도 이렇게 또 후기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의 댓글 보시면요,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이제 URL 주소를 이제 남겨놨는데요.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체크해 드릴게요. 결국은 100억 주식 자산가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탄탄한 어떤 기준을 갖고서 다양한 시장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전략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미리 보기 영상, 이건 누구나 볼 수 있게 열어놨는데요. 카카오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그 차트 심리 이론상의 7가지 아이템 법칙의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서 메이저 세력들이 매집한 구간들 주가가 띄우고 또 대중에게 팔기 위한 어떤 액션들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제 프로세스로 이제 만들어졌는지를 통해서 대중과 어떻게 반대로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카카오 종목을 통해서 적용 사례를 분석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너무나 명확히 이해가 가능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 인생 설계에서 주식 투자의 어떤 의미가 어떤 것인가, 재산을 물려받지 않고 자수성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가, 그리고 신 박사가 그동안 가졌었던 고수 투자자와의 어떤 이제 조언, 그리고 가르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시행착오를 통해 앞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가, 그걸 뛰어넘어서 메이저 눈을 가지기 위해서 주식시장의 실상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어떤 것들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요. 또 이제 100억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서 어떤 순서로 하는 건가, 뭐 처음부터 막 장기 투자 뭐 이런 기보다는 우리가 뭐 1000만 원을 가지고서 100억으로 가기 위해서는 순서를 어떻게 가지는 게 필요할 것인가, 많은 이제 100억 이상을 벌어들인 투자들을 이제 통해서 그 방법론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인가, 단기 트레이딩도 무시할 수 없을 뿐더러 또 강세에 갔을 때 주도 업종에 집중하는 거, 또 장기적인 어떤 투자에서는 시대 성장주에만 투자 전략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어떤 전략인지, 이런 것들을
순서를 통해서 젊은 분들께서도 20, 30대 젊은 분들께서도 1,000만 원, 2천만 원을 가지고서 어떤 방향으로 투자 방법을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5%의 상위 5%에 이기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을 해서 결국 이제 이번 동학개미 운동 통해 가지고 다소 깨닫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메이저와 대중은 시장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머 현상을 통해서 대중적인 최면 현상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 드리면서 결국은 이번에도 패닉 바잉 현상 같은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었었습니다. 주도주로 불리는 시점부터 그리고 주도주 저점 매수를 외치는 시기 해서 대중들은 어느 시기에 뛰어들어서 물리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투자 가치관의 확립의 중요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이야기 드리는 시간. 그리고 동학개미 운동의 시사점, 그리고 피터 린치라는 투자의 어떤 현인의 칵테일 이론에 비춘 지금 시장의 어떤 패턴, 그리고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알았다 하더라도 좋은 타이밍에 매수하거나 매도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식 투자는 나무와 숲을 같이 봐야 한다는 측면을 이야기 드리고,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측면들.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좋은 주식인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려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어찌 보면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그 타이밍을 포착하기 위한 어떤 이론이 굉장히 주식 투자에서의 성패,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100억 이상을 버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기관, 개인 간의 포식관계, 피라미드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당연히 대중투자자의 습성을 버리고 완벽한 거대 외국계 자본 내지는 기관, 사모계열의 집단들의 특징을 이제 우리가 따라잡아서 그쪽에 이제 편승하는, 고래 등에 올라타야지 새우들 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과 함께 말을 섞고 생각을 섞고 행동을 섞으면 결국은 이 포식자의 먹잇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종목별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을 6강에서 가지게 됩니다. 이 챕터 3에서는 메이저 큰손의 전략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다. 주식시장의 설계자들과 종목별 사례 분석, 이 내용은 굉장히 제가 심사숙고해가지고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주식시장의 설계자들에게 기획에 필요한 2가지, 그리고 설계자들의 실행 3단계, 구체적인 종목별 사례를 통한 차트 분석,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그동안 해온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방식을 바꾸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변곡점의 어떤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에서 배우는 메이저 큰 손들의 전략에서 개인 투자자의 단점이 드러나는 차트의 모습. 이 자리는 메이저가 잠시 쉬는 구간으로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개인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물량을 뺏기는 구간, 이런 것들. 저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과 오랜 기간 같이 하면서 그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광분하는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실제 이제 케이스를 갖고 있는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명확하게 이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어떤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에서 보여준 메이저의 시나리오, 차트와 메이저 수급은 선행한다. 그리고 대중투자자와 메이저 큰손의 특징을 비교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메이저의 전략에 편승하는 시각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식 투자의 기준과 전략을 만드는 방법에서는 조금 철학적인 내용들을 담긴 했지만 역시나 가장 근본에서 이제 여러분의 어떤 이론적 근간을 형성하게 될 가장 탄탄한 바탕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제가 매매 기법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그동안 어떤 프로세스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여기서 가집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차트에 대한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 캔들 차트의 의미와 활용, 도지 형태의 의미와 종목별 사례, 거래량의 이제 해석, 거래량이 급감하고 늘어나고 하는 것과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어떤 상관성을 가지면서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 기본적인 거지만 거래대금, 유통주식수, 이평선, 이격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차트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여기서 담아냈습니다. 차트 패턴, 하락세기, 상승세기, 강세 반전, 약세 반전, 갭의 의미와 단계별 분석과 활용, 갭의 종목별 사례 분석을 통해서 차트에 대한 기초 지식, 기본적인 지식을 다지는 시간. 돌파 붕괴 횡보 개념. 이거는 뭐 주식뿐이 아니라 모든 어떤 자산에 통용될 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코인이든 뭐 해외 선물이든 파생이든 뭐 원유 선물이든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포함되는 개념이죠. 차트의 돌파, 붕괴, 횡보 개념 사례 분석을 케이스터들을 통해서 자세하게 이해시켜드리는 시간. 그리고 이제 차트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까지 완벽하게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개념은 알겠는데 아는 분들은 많죠. 근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 부분. 결국 주식시장은 실전입니다. 이론을 가지고서만 알고 있다고 뭐 그 사람을 어떻게 전문가라고 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올바른 방법인지를 아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헤드 앤 숄더 패턴의 개념과 두 가지 패턴, 그리고 이를 활용한 주식 선물 매도 전략. 결국은 주식시장은 계속 상승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도 전략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락장에 대한 어떤 대응 방식까지 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부분, 정배열과 역배열 관련된 이론을 종목별 사례와 활용 방법을 정확하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선 이제 차트의 기본적인 개념들, 이런 개념들을 모두 이해하고서 가장 중요한 이 정배열과 역배열을 이제 이해하는 이 시간을 1, 2부로 조금 길게 담았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이론적인 부분을 같이 결합해가지고 아주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굉장히 고심했고요. 20시간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뭐 이거를 3달 동안 거의 주말도 없이 만들었으니 그 10배 이상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의 거래 전략에서 요것도 굉장히 최근에 보시면 여러 테마주들이다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 신규로 상장한 종목들이 더 강하게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와 그걸 또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가지는 게 최적일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전략상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서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선 강의는 모두 이 차트 심리 이론의 7가지 법칙을 보다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삼았던 그런 이제 프리코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가 핵심이죠. 차트 심리 이론의 아이템, 결국 제 주식 이론의 결정체고요. 시장의 불변적인 원리를 7가지 법칙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종목의 선택과 비중의 조절, 그리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이제 이 아이템 기본 7가지 법칙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고요. 21년도 1월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했던 시점이었던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이론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이론이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뭐 6번은 지금 3부로 굉장히 길게 돼 있죠. 정확한 어떤 종목별 사례, 분석, 또 활용하는 방법까지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기준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또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결국은 시대 성장주하고 아이템이 결합될 경우에는 주도주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에코프로 PM, 또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나노 신소재 같은 기업들이 아이템 법칙에 정확히 부합했던 그런 종목군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차트 이론이지만 이 차트 이론은 당연히 시대 성장주하고 결합을 했을 경우 가장 폭발적인 이제 상승을 하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메이저들도 이런 그 성장주, 시대의 성장주 쪽에서 매집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물량을 가장 많이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 법칙에 포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이저 포착 기술, 메이저 포착 법칙,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템 법칙을 통해서 21년도 1월달 셀트론 그룹에 대한 매도 의견을 드렸던 이유였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 결정의 근거는 당연히 차트 심리 이론이었고, 대중적인 반응을 통해서 천정권의 시그널을 파악을 했었고, 셀트론 헬스케어와 제약의 시작의 끝은 아이템의 출현이었다는 점. 그래서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기준점을 두고 설명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담았고요. 그리고 중기 추세 하락을 시작하는 어떤 패턴들, 이제 전환점들, 그리고 바닥을 형성하고 이 바닥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과거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최근의 시장이 바닥점을 형성하고 있었고 추세의 전환점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고, 저희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께서는,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께서는 그게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셨기 때문에 강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증시의 바닥권에서 강의를 론칭한 이유는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리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강의를 론칭했고, 그걸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활용하신 분들은 지금 그래도 상당한 계좌의 회복과 또 자신감, 그리고 앞으로 계좌가 레벨업 될 거라는 희망을 확실히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차트 심리 이론은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또 계좌 레벨업을 통해서 자산가로서의 어떤 길을 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도 업종 집중 투자 전략은요, 결국은 주도주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2차전지 업종이 신고가 흐름을 내는데요. 뭐 저희는 당연히 이거를 미리 감지했고 미리 포착을 했고 차트 심리 이론에 의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내고 계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낮은 지점에서 주도주 선침의 전략을 위해서는 이 주도 업종의 집중 투자 전략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실전 투자 활용에 대한 설명들을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드리면서 총 20시간에 걸치는 20시간을 넘는 차트 심리 이론의 강의를 이렇게 좀 올려드렸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확실한 자신감 그리고 희망, 100억 주식 자산가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로드맵을 스스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동행길 신 박사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